안녕하세요. 썰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일산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저번 달에 귀여운 아들을 출산한 뒤 집에서 정신없이 육아 생활을 하고 있어요.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올 만큼 사랑스러운 내 새끼. 가끔 곤히 자는 아이의 얼굴을 볼 때면 지난날 형님이 제게 저질렀던 끔찍한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자칫하면 소중한 아이를 잃을 뻔했어요.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아찔하네요. 다행히 기지를 발휘해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때의 순간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어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결혼 허락받으러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이 생각납니다. 도착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여기가 자기 집이라고? 연애할 당시 남편은 직장 근처에서 집을 얻어 자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본가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는데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큰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거기다 땅값 높은 곳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좋다. 어머님이 사업하셔서 그런가 잘 사나 보네? 예비시댁의 집은 밖에서만 봐도 압도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가서는 고급스러움에 더욱 놀랐고요. 시아버님은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 시모 혼자 아들 둘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다 사업을 시작하셨고 열심히 키워 중소기업의 대표가 되셨다고 하더군요. 집이 너무 좋아서 연신 두리번거리며 집 구경을 했고 인자하게 웃는 예비 시모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비시댁 식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였어요. 큰애, 너 말이다. 계속 엉덩이 붙이고 있을 거니? 어머니,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집안에 새 식구가 될 사람이 인사하러 왔으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니. 반찬 떨어지면 빠릿하게 일어나서 챙겨야지. 내가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하는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얼른 음식 좀 더 내와라. 식사 중에 미안해요. 애초에 접시에 넉넉히 담으라고 말했는데 큰애가 손이 작아서 거기다 센스까지 없어. 접시 비어있으면 얼른 일어나서 채워야 하는데 말이야. 곧 내올 테니 어서 들어요. 시모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예비 형님을 쳐다봤습니다. 형님은 그런 시모의 눈치를 견디며 서둘러 음식을 내왔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가뜩이나 첫인사라 잔뜩 긴장하고 왔는데 압도적인 집안 풍경과 만만치 않아 보이는 예비시모의 아우라에 더 긴장하며 식사한 것 같아요. 언뜻 보니까 가사 도우미까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저 있는 자리에서 예비 형님을 부려먹으니까 뭔가 이상하다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모 성격이 보통 아니구나 하며 쫄아 있었죠. 그리고 나중에 과일을 먹으며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 역시 시모는 형님을 앉아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주 앉아있는 꼴을 못 보는 듯 했어요. 예, 너 가서 과일 좀 더 내와라. 그리고 아까 주방 꼴이 엉망이던데 깔끔하게 뒷정리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니. 이모님께 말씀드려 놓을게요. 넌 내가 하는 말을 이해 못하는 모양이구나. 누가 아줌마 보고 하래. 그건 네가 해야지. 내 돈으로 사람 써서 편하게 먹고 살 궁리만 하지 말고 이 집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좀 찾아서 해야지.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말이야. 뭐 하고 있어? 얼른 가서 정리하지 않고. 예비 동서 가면 그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결혼 관련된 이야기라 제가 도움 줄 것도 있을 것 같고. 예, 제발 주제 파악 좀 하렴. 네가 무슨 도움이 된다고 설치니? 네가 낄 자리가 아니니까
얼른 가서 과일 좀 더 내오고 주방 정리 좀 해. 깔끔하게 했는지 나중에 확인해 볼 거다. 네, 어머니. 제가 다 무안할 만큼 예비 시모는 형님을 차갑게 대하며 무시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처음 인사드리러 온 건데 내 앞에서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시모가 너무한다고 생각됐어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남자친구도 그렇고 예비 아주버님 모두 당연하다는 듯 관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인사하러 와서 여러모로 긴장될 텐데 딱딱한 분위기 겪게 해서 미안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큰애가 저리 센스가 없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아들 통해서 부탁한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검진서 가져왔을까요? 아, 네, 여기요. 저는 시모의 말에 미리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무슨 서류냐고요? 사실 인사드리러 오기 몇 주 전 남자친구가 제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왜 받아야 하냐고 물으니 시모가 미리 알고 싶어서 그런다는군요. 우리 엄마가 건강에 조금 예민하신 편이야. 우리 아버지 지병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래서 미리 건강관리 하자는 차원에서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검진 비용은 내가 내줄 테니까 이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검사 받아봐. 우리 나이에 미리미리 검사하고 대비하는 게 좋대. 아, 엄마가 그러는데 여자는 자궁암 조심해야 된다고 자세히 검사라고 하시더라. 남자친구의 말에 저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검진 비용 만만치 않은데 그걸 다 내준다고 하니까 오히려 저는 좋았어요. 아버님 그렇게 돌아가시니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고 싶지 않으신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기 전 검사를 싹 진행했고 그 결과를 어머님께 보여드렸죠. 대체로 다 건강하네요. 자궁도 깨끗하고. 이 정도면 문제 없겠어. 검진 받으라고 해서 놀랐죠? 우리 집안이 대체로 몸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함이 조금 있어요. 건강 생각하면서 미리 예방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줘요. 비록 예비 시모와 형님 사이에 싸한 분위기로 긴장했지만 그래도 정식 인사는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남자친구에게 예비 시모와 형님의 사이를 물었어요. 어머님 말이야. 내가 다 무안할 정도로 형님한테 너무 그러시더라. 그래서 그런가 무섭게 느껴져. 어머님 성격 보통 아니시지? 회사 대표라 그러신가?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시던데? 뭘,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시지.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 자기한테는 그렇게까지 안 하실 거야.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나중에 결혼하면 나도 형님처럼 엉덩이 한번 못 붙일 것 같은데? 에이, 아니라니까. 엄마 일부러 저러시는 거야. 원래 카리스마 있기도 했지만 형수님 미워서 괜히 더 구박하시는 거지. 왜 미워하시는데? 형님이 뭐 크게 잘못하신 거 있어? 우리 엄마가 그토록 원하는 게 손주 보는 거거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임신 계획부터 세우라고 할 만큼. 형수님 결혼하자마자 시댁살이 했는데 애가 잘 안 들어서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싶어 가사 도우미도 많이 고용하시고 급기야는 따로 집을 얻어 분가까지 하게 했지. 그런데도 안 들어서니까 몸에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챙겨주셨어. 그러기를 한 4년? 무슨 짓을 해도 안 생기니까 이상하다 싶어 검사받게 했더니 불임 판정 떨어지더라. 형수님 평생 아이 못 가진대. 그래서 저리 미워하시는 거야. 원하는 손주도 못 보고 본인 아들 아낄 망쳐놨다는 죄로. 그랬구나. 불임이란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 엄마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 치셨는데 형이 괜찮다고 무마시킨 거야. 나는 아이 없어도 괜찮다. 형수님을 많이 사랑하니까 이혼 절대 못한다고.
형수님도 형을 많이 사랑하니까 이혼만은 안 된다고 엄마한테 매달리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결국 엄마가 사준 집 처분하고 다시 본가로 들어와서 엄마 모시며 사는 거지 뭐. 그 뒤로 엄마는 형수님 때문에 형 인생 망쳤다고 엄청나게 구박하셨어. 그토록 손주를 원하셨으니 속상하셨겠지. 어느 정도 어머님 마음 이해되지만 그래도 형님이 너무 불쌍하다. 어머님보다 형님이 더 힘들지 않겠어? 애를 못 낳는 것에 대한 본인 스스로 얼마나 괴롭겠어. 어머님이 그러실 때마다 자기랑 아주버님이 나서서 막아주면 좋잖아. 아까 보니까 그냥 모른 척 하더라? 형이랑 내가 나서서 대신 막아주고 그만하시라고 말려도 봤지. 그런데 그럴수록 형수님만 더 힘들어질 뿐이야. 우리가 나설 때마다 형수님을 더 괴롭히시더라.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형수님을 위하는 일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는 나서지 못했지 뭐. 아, 어머님도 참. 형님도 속이 말도 아닐 텐데 아무리 속상해도 같은 요절에서 좀 이해해 주시지. 아무튼 조금 걱정된다. 나도 뭐 하나 잘못하면 형님 꼴 날 거 아니야. 아이, 그럴 일 없어. 물론 잘못하면 나무라시지만 형수님처럼 구박은 안 하실 거야. 형네 부부 대신 우리가 대를 이을 거니까. 잠깐만. 그럼 미리 검진 받으라고 했던 게 임신할 수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려고 그러신 거야? 어, 그 생각으로 미리 검진 받아라고 하신 것 같아. 세상에. 그럼 미리 말 좀 해주지. 미리 알아서 좋을 게 뭐 있어. 알고 검사 받으면 괜히 기분 상할까 봐 걱정돼요 그렇지. 나야 우리 엄마 성격 잘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기는 괜히 거부감 들 수 있으니까 말하기 조금 조심스럽더라고. 미안해. 검진받은 이유를 알게 되니 기분이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자궁에 이상이라도 있었으면 이 결혼은 볼 것도 없이 엎어지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미리 설명도 없이 제 건강 상태를 알려고 했다는 게 기분 나빴습니다. 물론 애를 안 낳을 생각은 아니지만 대를 이어야 하는 부담감이 확 실리니까 이래저래 웃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차근차근 결혼 준비와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되었어요. 시모는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에 좋은 소식이 있기만을 기다렸고 몸에 좋다는 것과 신혼집에 가정부까지 보내주며 저를 살뜰히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을까요? 평소보다 소화가 잘 안 되고 몸이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몰라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더니 선명하게 두 줄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알아봐야겠다 싶어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더군요. 엄마, 우리 이제 엄마 아빠 된대. 뭐? 그게 정말이야? 확실한 거니? 요 며칠 계속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테스트기 해보니까 두 질 나온 거 있지? 정확하게 진단받으려고 병원도 다녀왔어. 우리 와이프 임신 6주째래. 이제 곧 나 아빠 돼. 아이고 세상에. 세아가 잘했다. 참 잘했어. 내가 이 소식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래,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입덧이 심해서 통 뭘 먹지 못해. 아유, 이걸 어쩌면 좋아. 잘 먹어야 뱃속 아이가 무럭무럭 자랄 텐데. 그나저나 성별은 언제 할 수 있는 거니? 에이, 엄마는 이제 겨우 6주 차인데 조금 더 있어야지. 한 16주 정도는 되어야 알 수 있다 하더라고. 엄마 혹시 아들 아니면 실망할 거야? 실망은 무슨. 아들이든 딸이든 뭐가 중요하니? 요즘은 딸이 더 귀한 시대야. 그래도 뭐 내 회사 이어받으려면 아들이 좋긴 하지. 단번에 아들 낳으면 좋은데 혹시 딸이거든 둘째를 낳으면 되는 거잖니? 아무튼 이제 새아기 너는 홀몸 아니니까 무조건 몸조리에 힘쓰고 힘든 건 네 남편한테 시키렴? 그냥 네 몸만 생각해. 알겠지? 자, 이거 받으렴.
이게 뭐예요, 어머니? 임신 축하 선물. 이 카드로 쓰고 싶은데 마음껏 써.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다 사 먹어. 사고 싶은 거 사도 되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쓰렴. 그래. 이걸로 여행도 다녀오고 그러렴. 힐링되게. 엄마 마음이 편해야 아기도 안정감을 느끼지. 엄마, 정말 이거 써도 되는 거야? 우리 엄마 진짜 좋으신가 보다. 한도 큰 카드까지 주시고. 그럼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 손주만 낳아준다면 해달라는 거 모든 거 다 해줄 수 있지. 이게 다 우리 손주를 위한 건데. 세아가, 입덧이 심해도 아기 생각해서 어떻게든 잘 챙겨 먹을 생각하렴? 도저히 안 넘어가겠거든. 병원에서 영양제라도 꼭 맞고. 알겠니? 네, 어머니. 시모는 제 임신 소식에 크게 기뻐하며 한도 큰 카드까지 덥석 내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 역시 찾아온 생명에 기뻐했지만 시모는 저희보다 더욱 행복해했어요. 저는 시모가 준 카드를 쳐다보다가 문득 형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님의 표정은 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형님은 속상한 마음을 감추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축하한다는 말을 건넸죠. 그리고 시모는 그런 형님을 아니꼽게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니? 새아기 임신했다는 소리 못 들었어? 얼른 가서 새아기 먹을 과일이라도 내와야 할 거 아니야. 참, 그러지 말고 사골 끓이게 마트 좀 다녀오렴. 좋은 걸로 하나 사서 푹 고와. 새아기랑 우리 손주 먹어야 하니까. 뭐 하고 서 있어? 빨리 안 가니? 아줌마, 여기 과일 좀 준비해 주세요. 임산부가 먹을 거니까 좋은 거로 내오시고요. 형님의 표정은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임신해서 너무 좋고 기쁜데 형님을 생각하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더 비교당하고 구박당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게 그날 우리 부부는 시모에게 큰 축하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시모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새아가 나다. 너희 집으로 큰애 보냈으니까 그리 알고 있으렴. 형님이요? 왜요, 어머니? 새아기 먹이려고 사골 구웠어. 며칠 동안 푹 끓인 거니까 안 들어가도 챙겨 먹으렴. 국물이라도 꼭 챙겨 먹어. 알겠지? 저 때문에 형님이 고생이네요. 보통 정성이 아닐 텐데. 애도 못 낳으면 그런 거라도 해야지. 미안해할 거 하나도 없다. 시킬 거 있으면 어려워하지 말고 시키렴. 애는 못 낳아도 살림은 잘하니까. 아무튼 나는 바빠서 이만 끊으마. 몸조리 잘하고 나중에 또 통화하자. 갑작스런 형님의 방문 소식에 저는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모 때문에 형님과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임신한 제가 형님에게는 죄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하나 고민하던 중 형님이 도착했고 저는 서둘러 형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형님.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오신 거예요? 이리 주세요. 제가 들게요. 저는 형님 손에 들린 큰 통을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은 그런 제 손을 차갑게 탁 쳐냈습니다. 미쳤어? 홀몸도 아니면서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어? 괜히 어머니한테 한 소리 듣게 하지 말고 저리 나와. 형님은 큰 통을 낑낑거리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임신하니까 좋니?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라고. 동서,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내 덕에 이런 호강 누리는 거라고. 툭 까놓고 내가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았어 봐. 동서 임신 소식이 이렇게까지 축하받을 일인지.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동서 임신이 더 주목받게 된 거야. 알아? 형님, 세상은 참 불공평해. 같은 여잔데 누구는 결혼 6개월 만에 임신하고 누구는 평생 불임이고 말이야. 안 그래도 어머님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데
동서가 임신하는 바람에 내 꼴이 더 우스워졌어. 내가 이렇게 며칠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사골 끓여 바칠 줄 상상이나 했겠어? 동서는 참 팔자 좋다. 그런데 말이야, 난 동서가 팔자 좋게 누리는 꼴을 도저히 못 보겠거든? 그래서 직접 두 눈으로 보여주려고. 형님은 사골이 가득 담긴 통의 뚜껑을 열더니 그대로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떡하니 벌리며 쳐다봤죠. 형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깝게 그냥 버리면 어떡해요? 그럼 먹으려고 했니? 네가 임신하는 바람에 내 꼴이 더 우스워졌다니까? 도대체 나를 얼마나 더 비참하게 할 작정이야? 내가 졸린 거 참아가면서 너 먹일 사골이나 우려야겠어? 난 네 입에 내가 우린 사골국 들어가는 꼴 죽어도 못 봐. 네가 내 입장 되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이야. 난 이미 밑바닥 제대로 찼거든? 더 이상 이럴 게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잘 받았다고 연락이나 드려. 입 다시고 뭐고 잘 못 먹는다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 때문에 나만 죽어나잖아. 그럼 동서, 난 이만 가볼게. 참, 내가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러 다니거든? 우리 동서 아무 탈 없이 꼭 순산하라고 기도하고 있어. 부디 동서 닮은 딸 낳으라고 말이야. 형님은 저를 노려보다 못해 비웃으며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형님의 서슬퍼런 눈과 말에 큰 충격을 받았죠. 역시나 임신한 저를 원망하고 탓하고 있더군요.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기보다는 충격이 훨씬 컸습니다. 이런 행동이 나올 만큼 시모한테 많이 시달렸다는 생각에 안타깝기도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잘 헤쳐나갈까 고민에 빠졌어요. 괜히 남편한테 잘못 말했다가 시모 귀에 들어가서 형님 입장이 더 난처해질까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고민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은 최대한 마주치지 않는 것이었죠. 저는 몸조리를 핑계로 시댁에 잘 방문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형님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16주가 지났을 무렵 뱃속 아기의 성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선생님, 우리 아기 베네쩌고리를 미리 사려고 하는데 분홍색이 좋을까요? 아니면 파란색이 좋을까요? 파란색으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요? 그렇다면 아들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드님이에요. 아들이건 딸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평화를 위해서 딸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말에 형님 얼굴이 확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후부터 큰 사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라는 이유로요. 엄마, 갑자기 무슨 일로 급히 오라고 하신 거예요? 형이랑 형수님까지 모여 계시고 뭐 기니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세요? 그래,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 어서 앉으렴. 자, 김 변호사님, 다들 모였으니 시작하세요. 네, 그럼 지금부터 대표님께서 지정한 재산 상속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재산 상속이요? 재산 상속이란 말에 남편과 저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놀라서 시모를 쳐다봤습니다. 물론 아주버님과 형님도 마찬가지였죠. 아니, 엄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재산 상속이라니. 이렇게 정정하신데 벌써 물려주려고? 지금 멀쩡해도 사람 일이란 게 모르는 법이야. 내가 어느 순간 네 아빠처럼 확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니? 미리 대비해 놓는 게 좋지. 다른 자식들 보니까 부모 죽으면 재산 더 많이 차지하려고 서로 물고 뜯고 난리가 나더라. 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꼴은 못 봐. 그래서 깔끔하게 정해놨어. 괜한 걱정하셨네. 나랑 형이랑 설마 그러겠어? 당연히 형이 더 받아야지. 우리 집 장남인데. 장남이면 뭐해? 집안 대를 못 잇는데.
난 장남이라고 더 챙겨줄 마음 없다. 오로지 내 손주, 떡두꺼비 같은 손주 낳아주는 자식한테 내 재산 다 물려줄 거야. 뭐라고? 그럼 우리한테 다 물려준다는 소리야? 형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래. 이 집 대를 못 이으면 내 돈 받을 자격 없어.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대체 손주가 뭐라고 재산까지 못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저 어머니 자식이에요. 이 집 장남이고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잊으셨어요? 아무리 자식을 못 낳아도 이건 아니죠. 이런 차별은 못 받아들입니다. 네 아버지, 나와 같은 생각일 거다. 사업 물려주고 싶은 마음 나와 똑같을 거라고. 그러게 내가 말했잖니. 이거랑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라고. 난 분명히 경고했어. 자식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한다고. 넌 네 아버지한테 죄송하지도 않니? 아니 널 닮은 아이 갖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 나라면 당장 정리하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얼마든지 결혼했을 거다. 그깟 감정에 휘둘려 포기 못한 널 탓하렴. 정말 너무하시네요. 애초에 이 사람을 이어준 게 누군데요? 어머니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만났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애 못 낳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사람을 버리라고요? 어떻게 그리 잔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 사람 어머니 모시면서 모진 구박 다 견뎠어요.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타들어갈 정도로 괴롭게 시달리면서도 어머님 말씀이라면 찍소리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재산을 못 주신다고요? 겨우 애 못 낳는다는 이유로요? 전 인정 못합니다. 아주버님은 크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형님은 그저 고개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암담한 상황에 우리 부부는 어떠한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로 시댁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어요. 이 모든 게 다 아이 때문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 괜히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축하받아도 모자라는 이 시기에 이런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니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래저래 불편한 마음을 안고 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개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리고 나서 한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 집에서 약도 못 먹고 골골거리며 감기와 씨름을 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형님이 찾아왔어요. 동서, 많이 아프다면서? 괜찮아? 세상에, 얼굴이 반쪽이 됐네. 가만히 있어봐. 열은? 연락도 없이 찾아온 형님은 이상하리 마치 저를 걱정하며 낯선 행동을 보였습니다. 다짜고짜 얼굴에 손까지 짚으며 열나는 걸 걱정하더라고요. 아니 형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이기는 동서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되어 왔지. 더군다나 홀몸도 아니잖아. 세상에 이마 뜨거운 것 좀 봐. 요리 많네. 밥은 좀 먹었어? 아니요, 안 먹었어요. 입맛이 없어서. 그래도 먹어야지. 약도 못 먹는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어야 얼른 나을 거 아니야. 아까 대충 챙겨 먹었어요. 앉아있을 힘도 없고 입맛 없어서 그냥 한숨 푹 자려고요. 좀 쉬면 금방 나아질 거예요. 그래 그럼 동서는 좀 누워서 쉬고 있어. 내가 얼른 죽 만들어 줄게. 아니에요 형님. 남편 퇴근하면서 올 때 죽 사오라고 하면 돼요. 글쎄 내가 끓여준다니까. 서방님도 일 끝나고 피곤할 텐데 얼른 와서 쉬어야지. 나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인 거 잊었어? 죽 쏘는 거 뭐 힘든 일이라고. 동서 혹시 나한테 미안해서 그래? 아니 뭐 마음 쓸 거 없어. 지금은 그냥 아픈 것만 생각하자. 동서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 홀몸도 아닌데. 엄마가 잘 먹고 얼른 나아야 아기도 편한 거 아니겠어? 그건 그렇지만 내가 또 죽은 기가 막히게 쓰거든. 얼른 나으라고 전복까지 사왔어. 동서 전복죽 좋아하지? 동서 먹이려고 특별히 실한 놈으로 손수 골라온 거야. 내가 맛있게 끓여줄게. 잠시만 기다려.
형님은 저를 침대에 눕히더니 주방에서 전복을 손질하고 죽을 끓였습니다. 저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형님이 갑자기 왜 저리 살갑게구나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까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형님이 저를 흔들며 깨웠습니다. 동서, 일어나. 죽 다 만들었어. 이거 먹고 자야지. 형님, 저 지금 너무 졸려요. 일어날 힘도 없고요. 죄송한데 한숨 자고 일어나서 먹으면 안 될까요? 졸려도 한술 떠야지. 열심히 만든 성의가 있는데. 그건 아는데, 그래도 너무 졸려요. 에이, 그러지 말고 조금이라도 먹어보자. 동서가 먹어야 나도 맛볼 거 아니야. 동서한테 죽 써주려고 장보고 지금까지 만드느라 쫄쫄 굶었어. 아, 죄송해요. 형님,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요. 안 돼. 겨우 감기여서 뭐 이리 엄살이야. 기껏 힘들게 만들었는데 안 먹겠다고? 당장 일어나지 못해? 형님. 형님은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저를 흔들어 깨웠고 저는 도무지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나중에 먹겠다고 했는데 그 순간 형님이 평소 모습처럼 저를 노려보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놀라서 형님을 쳐다봤더니 다시 전처럼 사근사근한 말투로 말했어요. 아니, 나는 동사가 얼른 기운 차리고 일어났으면 해서 그래. 어머님이 동사 아프다고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 나더러 죽 꼭 먹이고 오라고 신신당부하셨어. 동서 이거 안 먹으면 나 어머니한테 혼나. 그러니까 날 봐서라도 조금만 먹자.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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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형님의 부축을 받으며 식탁 앞에 앉았죠. 형님은 그런 제 모습에 흡족해 했고 숟가락을 서둘러 손에 쥐어주셨어요. 저는 형님이 만든 전복죽을 한술 뜨려고 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군요. 조용한 정적과 낯선 분위기에 슬쩍 고개를 들어 형님을 살펴봤는데 죽을 뜨는 숟가락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이상하리만치 섬뜩하고 오싹했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지? 갑자기 왜 이리 친절하게 굴까? 어머님 없을 때 두 얼굴로 날 대놓고 싫어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싫고 미운 사람이 나일 텐데 왜 이리 살뜰하게 날 챙기려 할까? 정말 의문이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아닌데 뭐하러 일어나 의심스럽더라고요. 무엇보다 자꾸만 죽을 먹이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수상했고요. 알 수 없는 찝찝함은 극에 달했고 뭔가 모르게 이 죽을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며 시선을 돌릴까 잠시 고민하다가 핸드폰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잡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형님, 먹기 전에 이거 사진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주고 싶어요. 형님이 고생해서 만든 죽 먹을 거라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안심할 것 같거든요. 출근할 때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겸사겸사 퇴근할 때 죽 사올 필요 없다고 문자도 보내고요. 죄송하지만 방에 있는 핸드폰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어서. 저는 기지를 발휘해 방에 있는 핸드폰을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내키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하는 수 없다는 듯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사이 재빨리 형님의 죽과 제 죽을 바꿔치기 했어요. 이내 방에서 나온 형님은 제게 핸드폰을 건넸고 저는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어서 먹어봐 동서. 내가 정말 정성으로 끓인 거야. 네, 형님.
저는 숟가락으로 죽을 조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만족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어 본인 앞에 있는 죽을 떠서 먹었어요. 저는 아파서 입맛이 도통 없다며 조금만 먹고 말려고 했는데 형님은 다 먹어야 한다며 고집을 피웠고 결국 한 그릇을 싹 비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었죠. 형님은 콧노래를 부르며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형님이 짧은 신음을 내더니 배를 부여잡더군요. 형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왜 이러세요? 형님은 배가 아프다며 대구르르 구르기 시작했고 마비가 온 듯 어눌한 발음과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에 119에 신고해서 응급실로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일로 시댁 식구들이 우르르 병원으로 모일 수밖에 없었죠. 아니,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얘 세아가, 너 괜찮은 거니? 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형님이 아프네 간호 좀 하라니까 저게 왜 아프고 난리야. 선생님, 대체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멀쩡한 애가 갑자기 왜 저러냐고요? 글쎄요, 저희도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뭘 잘못 드신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못하겠어요. 우선 조금 더 검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쉽사리 원인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죽 때문에 그런 건가 혼자 의심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였습니다. 형님의 가방을 들고 있던 아주버님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작은 용기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그게 뭔가 싶어 흔들며 유심히 살펴보더니 냄새를 맡고 맛을 살짝 보더군요. 그리고는 잠시 후 형님과 같은 증세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놀란 우리는 의사를 불렀고 황급히 조치에 들어가게 됐어요. 저는 아주버님이 살짝 맛을 본 액체를 의사에게 건네며 이것 때문에 쓰러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사는 알겠다며 그 액체를 가져갔고 잠시 후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거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 왜 그러세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이거 보고독입니다. 보고독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이걸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건 살인행위라고요. 뭐 잘못 먹은 것 같다 빨리 위사축해서 망정이지 장례 2번 치를 뻔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 다리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어요. 저는 형님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며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조리 말했어요. 그러자 시모와 남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다행히 빠른 조치로 죽음을 피한 형님과 아주버님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머님은 형님이 눈을 뜨는 걸 확인하자마자 냅다 뺨을 때리셨습니다. 이 미친 것!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한 줄이나 알아? 내 귀한 손주를 죽이려고 한 것도 모자라 내 새끼까지 죽일 뻔했어. 도대체 전생에 나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리 나를 괴롭혀? 형님은 얼얼한 뺨을 만지며 저와 시모를 노려봤어요. 저는 그런 형님을 보고 거침없이 달려가 시모처럼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뱃속에 있는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왜 잘못이 없어? 부모 잘못 만난 죄지. 뭐라고?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더 비참해졌어. 지옥보다 더한 지옥으로 내쳐진 기분이라고. 네가 내 심정을 알아? 난 평생 경험해볼 수 없는 임신을 넌 뭔데 그리 쉽게 하니? 점점 불러오는 네 배를 보면서 미칠 것만 같았어. 애 못 낳는다는 이유로 온갖 구박 다 받아도 그래도 남편이 장남이니까 어머님이 재산을 잘 챙겨주시겠지 했는데 그것도 다 너한테 뺏기고. 내가 그동안 버틴 이유가 없잖아. 나도 보상받고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 너랑 뱃속에 애만 없으면 다 해결되는 일이잖아.
그럼 더 이상 애 못 낳는다고 차별받을 일도 없고 재산도 모조리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너만 없으면 모두가 평화로워. 난 옳은 일을 한 거야. 웃기지 마. 그딴 개소리로 변명하면 네 잘못이 없어지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네가 죽에 독을 조금만 더 탔어도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어. 뱃속에 내 아기도 나도 같이 죽었을 거라고. 어떠한 이유도 네 잘못을 가려주지 못해. 넌 살인자야. 남들이 다 너처럼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는 줄 아니? 애를 못 낳아서 구박당한다고 너처럼 이런 끔찍한 짓을 벌이진 않아.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었어. 그렇게 괴로웠으면 소리쳤어야지. 어머니한테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 당당히 맞서 싸웠어야지. 한심하게 재산만 바라보며 꾹 참은 건 너야. 네가 스스로 지옥에 널 떠민 거라고. 알아? 뭐? 지금 네 꼴을 봐. 얼마나 추한 괴물이 됐는지. 너의 그 옹졸한 생각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 목숨 앗아갈 뻔했어. 심지어 너까지 말이야. 이제 네가 저지른 죄값 치르면서 하루하루 고통에 몸부림치며 살아봐. 내가 너 그렇게 살게 할 거니까. 지가 뭔데 함부로 짓거려? 결혼하자마자 임신해서 시어머니 사랑받으며 걱정 없이 산 주제에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리냐 말이야.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당신이 날 이런 괴물로 만들 거라고. 이쯤 되니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네요. 편하게 그 여자라 칭하겠습니다. 그 여자는 허탈한 웃음을 토해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경찰이 방문해 수갑을 채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 누구보다 강하다고 하잖아요. 아이를 위해 털어버리고 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려 했었습니다. 정말 잊히지 않을 만큼 아찔하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그 일로 인해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시모 역시 전과 다른 태도를 보였죠.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더 이상 재산 상속이고 뭐고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현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고 계실 뿐입니다. 이번 일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제 사연을 통해 여러 감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평생 그 여자를 용서할 수 없겠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이 공존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